안녕하세요. 테크닉은 슬기롭게 라이브로 테슬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컬러 크리에이터 분들이 진행하는 테크닉 라이브인데요. 오늘 진행하는 라이브는 시세이도 컬러 크리에이터 계정 그리고 시세이도 프로페셔널 계정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진행하는 라이브는요, 시세이도 프로페셔널의 자산이기 때문에 외부 배포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영상으로만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리버스 에어터치 테크닉으로 라이브 교육을 진행해 주실 양리 헤어의 엘즘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홍대 양리에어에서 일하고 있는 엘즘 디자이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마지막 12월 달인데 이제 마무리 테슬라 교육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리버스로 작업이 되는 에어터치인데 이제 기존에 앞에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작업을 하셨잖아요. 이제 에어터치든 이제 발레아주 테크닉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같은 맥락이긴 한데 좀 다른 상황에서 에어터치를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조금 생각해보고 이제 뿌리가 자란 그런 고객님들이 이제 톤다운이나 이제 뭔가 다운그레이드를 원했을 때 이제 권유해드릴 수 있는 리버스 에어터치를 오늘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컬러 도해도를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4등분으로 파팅을 하고 이제 높이에 따라 섹셔닝을 할 건데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작업물 올리다 보면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뭐 이렇게 높이의 폭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근데 제 생각에는 높이의 폭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 이제 그러니까 모량이 제일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컨트롤 할 수 있을 정도의 모량을 잘 잡아서 이제 이따가 교육할 때 보여드릴 에어터치 그런 테크닉을 적용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될 약재는 이제 두 가지를 사용할 건데 이제 시세이도의 얼티스트 라인에 있는 CB 52와 그리고 얼티스트 라인에 있는 TG 토프그레이지 11 레벨로 해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 토프그레이지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조금 제가 작업하는 것들이 좀 컬러감 있는 걸 많이 작업하기도 하는데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무난하면서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원하는 고객님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베이지스럽지만 뭔가 그레이한 컬러감이 들어있는 토프그레이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시술 순서와 이제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센터 기준으로 4등분을 하여 블로킹 작업을 진행할 거고 이제 섹션을 전체적으로 뭐 2cm에서 4cm 정도 높이 간격으로 이제 에어터치 테크닉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리버스로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탈색을 사용하진 않고 이제 톤다운 연모제를 사용해서 그 그라데이션 어두운 로우라이트 부분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컬러를 들어가는 순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에어터치 시에 좀 주의사항을 보면은 이제 뭐 바람의 세기라던가 온도라던가 간격 이런 게 있는데 자세한 건 아무래도 이제 이따 교육을 하면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람의 온도는 아무래도 뜨거운 바람보다는 좀 찬바람으로 하는 게 고객님 이제 두피에다가 직접적으로 또 쏘는 작업이어서 뜨거운 바람을 하면 또 이제 고객님들이 가끔 이제 뜨겁다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금 주의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 했던 작업들인데 이제 다 약간 리버스로 들어간 작업들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시술을 어떤 고객님들이 원하셔서 이 작업을 들어갔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탈색을 이제 좀 여름 시즌 동안 좀 오랫동안 작업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좀 뿌리 탈색하는 게 너무 이제 귀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톤다운을 원하시는데 또 막상 톤다운을 하기에는 또 지금까지 탈색한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뭔가 한 번에 덮기가 조금 망설여지시는 고객님들이 조금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뿌리가 이제 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자랐을 때 밑에 탈색물을 가지고 계신 고객님들이 많이 시술을 받으시고 그리고 시술 후에도 어쨌든 뭔가 전체적으로 톤 다운된 느낌이지만 또 포인트 컬러는 살아있는 느낌이라
좀 만족도가 높은 작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시연에 앞서서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르게 작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절반 정도 이제 작업이 들어갈 건데,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4등분으로 이제 블로킹을 딸 거예요. 센터를 따고 이제 이어백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사이드 파팅을 합니다. 근데 항상 이제 섹션을 할 때는 작업을 할 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게 좀 깔끔하게 섹셔닝을 해주는 게 조금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사이드를 나눠주고 이제 백부터 작업이 먼저 들어간다 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의 폭, 그러니까 뭐 높이가 뭐 2cm, 3cm 이렇게 규정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어느 부분은 막 네이프에 모량이 많고 또 어떤 미들라인은 모량이 적을 수 있는데 이거를 무조건 2cm다, 3cm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모량을 이제 선택을 해서 섹셔닝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를 내가 작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왼손잡이여서 왼쪽에, 그래서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했을 때 포인트는 빗질을 일단 정갈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그래야지 좀 에어터치를 했을 때도 바람이 많이 꼬이지 않고 정확하게 작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바람으로 해서 바람을 쏠 건데, 이제 뭐 이렇게 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한테 조금 더 맞는 방법으로 쓰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좀 엉키기 시작하면서 깔끔하게 조금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모발 끝에서 밑으로 조금 내리듯이 쏘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게 모발을 뺄 수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섹션을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쏘지 않아도 이 결대로 같이 방향을 써도 어느 정도는 깔끔하게 빠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조금 덜 된 부분에 이렇게 당겨서 좀 해주시고,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버진모에서 들어갔으면은 아무래도 여기 부분이 어두우니까 탈색을 들어갔겠죠. 근데 이제 리버스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저희는 이제 이 탈색 부분을 건들 필요는 없고 이제 작업에 방해되지 않게 깔끔하게 포인트만 해줘.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32로 해서 톤다운이 들어갑니다. 작업을 해주고 이제 여기를 낼 때 저는 핀셋으로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조금 중요하긴 해요. 안 그러면 이제 위에 섹션을 또 에어터치를 했을 때 이 모발과 또 빠진 모발이 또 섞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조금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위에도 똑같이 빗질을 확실하게 하고 원하는 길이를 설정을 한 다음에 선생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에어터치 할 때 커트 질감 처리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어야 좀 효과적일까요? 스타일을 연출할 때?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질감 처리를 하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모발이 아예 막 원랭스 자체를 일자로 잘라 놓으면은 무겁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거는 이제 그 단차가 있는 부분에서 그 차이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질감 처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잡느냐가 조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틴닝을 저희가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 부분만 이렇게 자르진 않잖아요. 위에서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틴닝 작업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라데이션 포인트를 만들고 싶은 이 깊이가 좀 이 정도까지는 전체적으로 밝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윗부분을 잡고 에어터치를 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잡은 포인트보다
조금 짧은 모발만 빠지겠죠. 아무래도 틴닝이 된 부분이. 그럼 그라데이션이 이제 여기까지 생길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나는 한 요 정도 끝부분만 조금 확실하게 포인트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똑같은 틴닝 작업을 해도 끝에를 잡으면 아무래도 아까보다는 요 중간에 있는 틴닝된 짧은 모발까지 전체적으로 빠지니까 거기까지 이제 그라데이션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감 처리를 뭐 많이 하고 적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한 질감 처리에서 내가 어느 부분을 잡고 에어터치를 하느냐가 조금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더 표현하고 싶은 부분 위주로 틴닝 처리를 해야 그렇죠. 된다. 이제 어느 정도까지 좀 내가 밝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잡고 작업하는 게 제일 좀 깔끔할 수 있어요. 할 때는 어쨌든 모든 작업이 본인이 이제 작업했을 때 조금 깔끔하게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방해받지 않게 작업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게 조금 중요하고요. 아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포인트를 잡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근데 항상 텐션 있게 잡고 에어터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손에 힘이 빠지면은 정작 여기까지 긴 부분들은 무조건 다운그레이드가 되면 안 되는데 이걸 이제 놓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과물로 봤을 때 이 끝부분은 다 밝아야 되는데 얘네가 톤다운이 돼버리니까 뭔가 이 어두운 애들이 섞여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해요. 그러면 사실 조금 망할 수 있는 거죠. 또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네. 에어터치한 부분 호일링이 항상 깔끔하지 못한데 깔끔하게 호일링할 수 있는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에어터치 한 부분에 네. 호일링이 지금 이렇게 염색을 바르면 네. 깔끔하게 잘 안 되는데. 이거 바르는 데가 깔끔하게 안 발리는 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에어터치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양 정도를 설정을 하는 게 조금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사람마다 사실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두껍게 해도 내가 진짜 깔끔하게 잘 바를 자신이 있다고 하면 두껍게 해도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막 이렇게 발라놔도 이제 가끔 같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뒷면이 또 안 발리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모량까지 컨트롤을 해서 발라줄 수 있는지를 하는 게 중요하고 깔끔하게 호일링 할 수 있는 노하우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 뭉쳐있는 약을 바를 때도 얘네를 조금 많이 얇게 퍼트려서 발라주는 게 조금 중요하게 돼요. 그렇게 해야지 조금 뒷면까지 고르게 얘네들이 염색약이 발릴 수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뭐 모량을 조절을 하든 아니면은 바른 면에서 조금 얇게 퍼트려가지고 염색을 바르는 게 조금 더 아무래도 깔끔하게 바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 핀셋은 계속 이제 저를 따라서 올라오고 얘는 잡아주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훨씬 깔끔한 작업을 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뭐 근데 워낙 이제 에어터치 자체는 많이들 하시니까 제가 하는 게 정답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방법인 거고 각자 하면서 뭐 자기한테 더 맞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 방법으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작하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는 거여가지고 또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네. 에어터치 하기 전에 섹션 잡고 모발 각도는 어느 정도 좀 들어주는 게 좋을까요? 아 모발 각도는 네,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탑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거를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긴 했거든요. 아, 그래서 웬만하면은 제 생각에는 한 30초만 위에 섹션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30초만 기다려주시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지금 섹션을 했을 때 이 호일 너비보다 지금 이 면적이 너무 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호일이 빠지면은 깔끔한 작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넓게 작업을 할 거면 조금 넓은 호일을 쓰거나, 제가 쓰는 호일은 이거보다 사실 조금 넓은 걸 쓰긴 하는데, 아니면은 아예 블로킹 자체를 조금 이 호일에 맞춰서 조금 적게 들어가는 게 팁일 수도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좀 얘네들 이렇게 당겨와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기준 설정을 어떻게 조금 잘 하는지가 작업을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조금 깔끔하게 할 수 있는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많이 해봐야지 또 자기 노하우가 생기는 거니까 작업을 계속 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호일이 어쨌든 본인이 쓰는 느낌의 호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오발 각도를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두상에서 90도로 보통 작업을 해요. 왜냐면은 봐봐요. 이제 지금 여기 타업이 되니까 두상이 이제 이렇게 돌려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방금 작업한 것처럼 얘네들을 그냥 똑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잡아서 작업을 하면은 이미 이 섹션에서 요 위에 모발과 여기 아래쪽 모발이 눌려져 있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에어터치를 쐈을 때 제 생각에는 깔끔하게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 두상에 맞춰서 들어준 다음 바람을 쏴줘야지 조금 더 깔끔하게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아무래도 눌린 상태에서 바람을 쏘면은 얘네들이 이미 조금 많이 엉키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위쪽을 할 때는 조금 더 위로 들어가죠. 에어터치를 들어갑니다. 좀 어웨이에서 하니까 좀 긴장이 많이 돼요. 홈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깔끔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양을 잘 설정을 해서, 이거 홀 바를 때도 또 판대고 바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거는 자기 기호에 맞게 하시면 돼요. 판대는 게 나는 깔끔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판을 대서 대고 손을 대고 하는 게 편하죠. 근데 손을 댔을 때도 이렇게 잡기보다는 손을 좀 판처럼 이렇게 펴서 그 면을 이렇게 발라주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게 바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호일 너비가 좀 옆으로 긴 걸 쓰는 게 조금 작업하기에는 조금 편한 것 같긴 해요. 써보니까.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항상 이거는 좀 저는 습관적으로 이제 집어넣고 밑에 핀셋은 따라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자기만의 좀 루틴이 몸에 배면은 혼자 작업을 해도 조금 빨리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말한 것처럼 아까 두상각도 질문하셨는데 두상의 높이에 맞춰서 어느 정도 높게 잡아주고, 바람은 저는 이제 여기 모류에 맞춰서 쏘니까 그러면 여기 끝부분이 좀 엉키는 부분이 조금 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핀셋 찝어주고 밑에 빠진 부분. 근데 이게 가발이 어쨌든 제가 틴닝 작업을 하진 않았는데 조금 숱이 많이 쳐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모근부부터 확실하게 깔끔히 먼저 발라주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좀 깔끔하게 바르면 좀 펼쳐지듯이 안쪽을 잘 이렇게 발라주면서 내려가야지 나중에 조금 덜 발리는 경우가 조금 없어지긴 해. 그리고 또 뭐 교육 같은 걸 하다 보면 또 물어보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제 뭐 호일을 뭐 이렇게 2장 붙이시는 분들도 있고 접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본인 그냥 기호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탈색을 할 때는 길게 붙이는 편인데
이렇게 톤다운이 들어갈 때는 그냥 반으로 접습니다. 이유는 어차피 톤다운 자체를 막 2번 하진 않으니까 이제 한 번만 이렇게 접었는데, 탈색 같은 경우는 길게 붙여놔야지 아무래도 그 면이 고르게 조금 빠질 수 있어가지고 접지 않고 아까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도를 정확히 내가 원하는 위치를 설정을 하고, 뭐 그렇다고 꼭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저는 이게 편해가지고. 그래서 바람은 항상 조금 찬바람으로 하는 게 조금 좋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두피 쪽으로 바람을 쏘기 때문에, 능숙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뭐 막 잠깐만 쏴도 어느 정도 이렇게 뽑을 수가 있는데, 작업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들어가면은 분명히 조금 바람을 두피 쪽으로 오래 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고객님들이 약간 뭔가 뜨겁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찬바람으로 쏴주시는 게 조금 더 그런 사태를 덜 만들 수 있지 않나. 바람의 세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정확한 이제 각도로 정확하게 쏘면은 정확하게 빠지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핀셋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섞여도 딱 구분해서 찾기가 좀 편하죠. 그래서 항상 이 텐션 있게 뭔가 그 섹션을 깔끔하게 잡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지, 꼭 에어터치가 아니어도 다른 염색 작업을 할 때 조금 편하고 조금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다 발랐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이제 호일되고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하면서 시간이 조금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쨌든 내가 조금 이 정도 할 수 있는 양을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 정도까지는 확실하게 한 번에 바를 수 있겠다 라는 그런 기준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은 베이직으로 진행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다 똑같이 들어갈 건데, 나중에 이제 해보시다 보면은
이제 이 탑 쪽 디자인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조금 디자인을 바꿀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베이지 부분이 어느 정도 숙달된 이후에 그냥 여러 가지로 뭐 위에 위빙을 뜰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또 섹션을 어느 정도 따가지고 디자인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조금 체크해야 될 게, 이제 이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뺀 모발의 길이가 있으면은 얘네가 내가 이거 터치한 거보다 짧은지도 체크하는 게 좋긴 해요. 사실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텐션 있게 못 잡다 보면은 이 긴 부분까지 놓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분명 뭔가 긴 머리들이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지금 놓쳤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다시 바람을 다시 싸가지고 섹션을 다시 잡는 게 조금 완성된 결과물을 뽑았을 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막 설명하면서 해도 사실 이제 벌써 반쪽이 다 끝나긴 했는데, 익숙해지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꿈이 아니라. 이제 보통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리버스 에어 터치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반통만 일단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작업 다 들어갔다고 치고, 그리고 이제 보통 톤다운 시간을 뭐 25분에서 뭐 연모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30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30분 정도 방치를 봅니다. 보면서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분이 이렇게 꼬리가 자란 탈색무인데 뭔가 이 에어터치 했을 때 조금 이 명도가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사실 여기서 탈색이 또 들어가도 돼요. 그 30분 안에. 그러면은 어차피 이거를 봐야 되는 시간이 30분이 있으니까 그동안 얘 데미지나 내가 얘를 한 뭐 6%라든지 아니면은 뭐 4%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조금 명도를 한 1, 2레벨이라도 조금 더 올리는 게 결과물적으로 좋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탈색약을 타가지고 그냥 호일 하지 말고 핸들링으로 발라주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이제 30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이 호일된 부분 체크를 보고 톤다운이 이제 뿌리에 맞춰서 잘 됐다라고 하면 이제 헹구로 가면 돼요. 이제 헹구고 나와가지고 이제 젖은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뿌리하고 이제 이 톤다운 된 데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 있으면은 이제 이 그라데이션이 여기까지 생겨 있고 이 밝은 애들이랑 섞여서 이렇게 밑으로는 전체적으로 좀 밝은 느낌으로 되고 이제 그라데이션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지금 제가 이거 가발을 만들어 놓은 게 일부러 좀 뿌리가 이게 한 달보다는 조금 더 자랐거든요. 작업을 그냥 오늘 좀 간편하게 하려고 조금 많이 내려서 작업을 해놨는데, 이제 만약에 뿌리가 진짜 한 달? 한 달 정도 돼서 막 애매하게 짧은 약간 뿌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은 분명히 여기 에어터치와 이 톤다운 된 경계 부분이 안 발린 부분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경계진 부분에. 그러면은 지금처럼 똑같이 헹구고 나와가지고 이 뿌리 부분 그 경계에 이렇게 점점점점점 이렇게 뭔가 안 발린 애들이 있는데, 걔네를 먼저 띠 부분을 이제 커버업을 먼저 톤다운을 같은 약으로 발라주고, 걔네가 이제 커버가 됐을 때 이제 밑에 부분을 아까 제가 사용하겠다는 TG 11레벨로 해가지고 발라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서도 말리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젖은 상태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보통 웨트 상태에서 들어가요. 왜냐면 이제 과하게 먹는 것도 조금 방지해주는 것도 있지만 발림성이 일단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빠르게 약간 염색을 바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다 헹구고 난 다음에 이제 젖은 상태에서 이제 띠가 있으면 띠 작업을 먼저 해줄 거고, 근데 이런 식으로 뿌리가 많이 자랐으면 아마 띠가 안 생겨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냥 젖은 상태에서 물기만 조금 짜가지고 그냥 젖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물만 안 떨어지는 정도의 느낌? 거기서 이제 그 내가 하고 싶은 레벨 뭐 9레벨이었던가 아니면 11레벨 뭐 13레벨의 연모제를 갖고 와서 이제 그 상태에서 그냥 도포만 해주시면 돼요. 도포를 하고 내가 이걸 보고 내가 원하는 색감 정도가 이제 나올 것 같다. 근데 이제 염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대충 이제 색 보면은 이 정도만 헹궈도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염색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지금 보는 것보다 색은 분명히 씻고 나오면 더 없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색감보다 얘네가 조금 더 색이 먹어있는 느낌에서 헹구로 가는 게 조금 더 좋긴 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거 그냥 어떻게? 원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원래 샴푸를 이제 30분이 지났다는 가정하에 샴푸를 하고 하는데 오늘은 일단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냥 여기 도포 분무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호일이 없다고 그냥 가정을 하고 그냥 작업을 들어갈게요. 분무를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좋은데요? 주작. 지금. 질문이 지금 들어왔는데.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원래 호일이 없으면은 섹션 자체를 그냥 크게 떠가지고 바르면 되는데 지금 호일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바르지는 않고 여기 탑 한 2단 정도만 이제 바르는 느낌으로만 작업을 진행할게요. 이제 이게 11 토프 그레이지 얼티스트 제품인데 이제 염색력에서 꽃냄새가 나요. 발림성이 좋아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호일이 없는 상태에 이제 헹구고 나와가지고 이제 호일이 없는 상태니까 사실 이렇게 얇게 안 잡아도 되겠죠. 섹션을 그냥 한 2섹션, 3섹션 크게 잡아가지고 젖은 상태에서 바르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아마 발림성이 훨씬 좋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빠르게 그냥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뭐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톤다운 하는 와중에 동시에 작업을 해도 되는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근데 뭐 이거 방법의 차이일 수 있죠. 그냥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색상 표현이 당연히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작업을 해도 되는데 방치 보는 동안 하지 않고 제가 헹구고 하는 이유는 그냥 이제 헹구고 나왔을 때 뭔가 이런 덜 톤다운 된 부분이나 이제 그런 띠가 이제 생기는 부분들을 조금 먼저 없애고 작업을 하려고 저는 헹구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헹구고 뭐 샴푸실에서 토닝으로 색깔을 넣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뭐 애쉬나 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색감 있는 컬러를 넣는다 하면 굳이 또 나와가지고 이거를 자리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막 이렇게 바를 필요는 없이 그냥 샴푸실에서 제가 이제 뭐 어차피 이 다운그레이드 된 부분은 이제 톤다운이 돼 있으니까 11레벨을 발라도 너무 오래 보지 않는 이상 뭐 톤업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샴푸실에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조금 더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뭔가 본인들이 그런 방법으로 작업을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그 문제점을 찾을 방법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조금 더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제 방법인 거지 사실 뭐 정답은 아니잖아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니까 이게 호일이 없었다면 아무래도 그냥 지금 다 발렸을 거라고 생각은 해. 지금 댓글에서 꿀팁 대박이라고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 호일이 없고 톤다운이 된 상태고 지금 이렇게 11레벨로 전체적으로 이제 다 발라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색감이 이제 먹고 있잖아요. 얘를 보면서. 근데 보통 이제 한 10분 정도는 이제 봐주고 이제 거기서 내가 고객님과 또 대화를 할 수 있겠죠. 고객님이 이제 뭐 그레이시한 뭐 베이지를 원했는데 조금 자기는 유지 기간이 좀 많이 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뭐 얘기를 통해서 시간을 조금 더 보고 색감을 의도했던 것보다 더 진하게 먹일 수도 있는 거고, 그분이 뭐 저 내일 당장에 촬영이 있어서 무조건 이 색깔이 금방 빠지더라도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덜 보거나 아니면 딱 똑같이 보고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이제 시간이 되면은 헹구고 이제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은 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잠깐 빼시고 같이 쓰는 거.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방법으로 리버스로 한 거긴 한데 탈색을 이제 저 정도까지 좀 밝게 빼놓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밝아진 부분 자체가 조금 더 약간 좀 로우된 느낌이 있긴 한데, 만약에 애초에 저분의 베이스가 조금 더 밝은 탈색모였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이제 그 차이가 조금 더 심하니까 더 약간 대비되는 느낌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리버스로 들어갔을 때는 톤 다운을 일단 먼저 해놓고 그 탈색 머리가 꺼내져 있을 때, 만약에 제가 이제 이 가발의 결과물은 이렇지만 뭔가 얘보다 더 밝은 느낌을 조금 원했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그 영상 앞쪽으로 돌려서 보면은 이제 그 호일로 톤 다운을 했을 때 나와 있는 탈색 머리에 탈색을 그때 같이 또 조금 더 봤으면은 아무래도 얘가 나중 결과물로 봤을 때 조금 더 뭔가 명도 차이가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리고 뭐 이제 요새 막 뭐 솜브레 테크닉도 막 많이 하고 뭐 발레아주 뭐 이렇게 브러쉬로 하는 것도 하고 에어터치도 있고 한데, 개인적으로 이제 에어터치 자체는 커트 베이스가 조금 층이 많지 않은 머리에서 했을 때 조금 더 이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나 이제 허쉬컷처럼 층이 많은 머리는 조금 솜브레 같은 그런 하이라이트 디자인이 조금 더 적합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층이 많지 않은 월랭스라던가 무거운 뭐 그라데이션 레이어 머리의 경우에는 이렇게 에어터치로 해도 조금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지는 느낌이 훨씬 예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스타일링 자체도 뭐 이렇게 일자로 펴시는 분들도 있고 웨이브를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웨이브를 넣으면 아무래도 조금 그 외국 느낌처럼 그런 발레아주 같은 디자인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베이직으로 이제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냥 균일하게. 근데 제가 이 가발 자체는 아까 말한 것처럼 포인트를 여기를 잡고 에어터치를 했으니까 지금 여 라인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밝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했을 때 조금 위에 부분을 잡고 에어터치를 했으면 아무래도 여 라인까지는 좀 밝은 느낌이 전체적으로 나왔겠죠. 그래서 틴닝을 뭐 많이 하고 적게 하기보다는 틴닝 해놓은 머리에서 내가 어느 부분을 잡고 해야지 이 밝은 부분을 조금 어느 기준에서 만들어 줄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베이직이면은 나중에 하시다 보면은 뭐 유튜브에 요새는 자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옛날에 막 이제 막 일본 막 영상 찾아가지고 막 보고 막 했는데, 이제 여기서 탑의 디자인을 또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이렇게 놨을 때도 조금 더 임팩트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앞머리 쪽에 뭐 머니피스 디자인을 조금 더 넣어주면은 조금 머리를 이렇게 넘겼을 때 조금 더 앞쪽에서 라인이 떨어지는 느낌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베이직이 어느 정도 자기 몸에 이제 맞고 좀 숙달된 다음에 이제 뭔가 그렇게 하나씩 디자인을 찾아가지고 작업을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앞서서 뭐 일단 제가 아는 거는 거의 다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뭐 오늘 교육하면서 뭐 긴장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어쨌든 마무리가 잘 돼서 또 좋을 것 같고, 올해 제가 좀 마무리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잘 마무리했나 싶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마무리 잘해서 뭐 내년에는 더 목표하는 것도 잘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양리에어의 애준 선생님과 리버스 에어터치 디자인 교육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굉장히 호응도가 많이 좋고 질문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감사 인사까지 이미 끝내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테슬라를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저 선생님들에게도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이번 연도 컬러 크리에이터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디자인들을 많이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진행한 테슬라는 인스타그램 계정과 유튜브 계정에 함께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저장된 동영상들을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테슬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